그런 관계는 아니다. 그 보니까 송영길 대표는 광주 서갑 출마한다는 보도 나왔습니다. 서갑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은 한 것 같은데 아직 경선이 안 끝나가지고 거기 송갑석 씨하고 네. 저 경제부시장도 나오고 계시죠. 조인철 부시장하고 나왔기 그리고 때문에 3인 경선 됐는데요. 보니까 박혜자 의원까지 붙어가지고. 아 그것도 뺐다 그러더라고요. 부전에서. 넣었다 뺐다 지금 너무 늦게 3월 11일 날 경선이 끝난다 그러니까 이거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네. 대충 결정을 하더라도 그래도 이 상대가 나와야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출마에 대한 확정적 선언은 좀 늦어질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아니 사실 송영길 대표는 옥중에 있기 때문에 출마를 하더라도 사람들의 가시적인 성원은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죠. 대리인으로 뭐 탈쓰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를 들면. 일단은 저 부인 대신 남영신 씨 부인하고 딸 가족 선거. 그래서 막 이제 그렇게 다니면서 이제 그래도 좀 호남 지역에서 알려져 있는 손혜원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다닐 수밖에 없죠. 근데 사람들이 호사가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흥행 성공을 위해서는 이낙연 전 대표도 어쨌든 민주당 탈당파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둘이 매치업을 해가지고 뭔가 좀 붐을 일으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한단 말이에요. 그 실제 소영길 대표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출마하게 되면은 이낙연 나오는 지역구로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상황에서는 소영길 대표가 이낙연의 행태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왜 저러냐 민주당에서 당대표하고 총리까지 한 사람이 좀 당을 흔들어댔다기보다는 윤석열이 그렇게 이 야당을 탄압하는데 나가서 싸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솔직히 내가 볼 때 그분이 윤석열 제대로 비판한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더군다나 이낙연 씨는 지금 호남의 대권을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소영길 대표도 대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한번 붙자. 누가 정말 호남의 대권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지역구 정할 때 이 소영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소나무당에서 그렇게 판을 짜가더라고. 실제로 이낙연 게. 그래서 저하고 좀 이제 약간 이제 저는 민주당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전문가 쪽 사람들이 이거 미친 짓이다 이낙연하고 붙는 거는 어쨌든 현재 이 주류가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고 뭐 서로 친했든 어쨌든 나가서 싸우게 되면은 민주당에 이재명과 붙게 되는데 왜 셋이 뒤엉켜가지고 거기서 서로 싸우다가 그 위험한 짓을 하냐? 그럼 이낙연은 이낙연대로 가서 민주당하고 이어서 이기면 되는 거고 소영길은 소영대로 이기면 되는 거지 왜 글로 붙냐?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거로 결론 난 거죠. 지금 보면은 이낙연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은 광주에 출마한다고만 밝혔지 구체적인 행선지는 안 밝혔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이제 공천이 결정이 안 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이 서구 을로 나가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경선 안 끝났잖아요. 그렇죠. 경선도 안 끝났고 양양자 씨가 절로 이준석 쪽으로 가버리는 통에 용인으로 가는 바람에 원래는 양양자 이 조직을 넘겨받으려고 했는데 절로 넘어가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요. 예. 조금 차질도 생겼고 그래서 지역을 좀 바꾸려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을. 그래서 광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좀 이런 생각 듭니다. 그 정도 중량감 있는 인물이면 뭐 확실히 깃발 꽂고 누가 오든 한판 해보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근데 아니에요? 제가 이거 저도 이런 건 몰랐는데 이 당에서 이 송영길 대표 지역구 논의하다 보니까 이 여기는 막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향 선후배 막 얽혀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이거 다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서울 쪽에서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저 지역구가 제일 좋은데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랬더니 고등학교 후배래요. 그 후보가 그래서 아니 고등학교 후배가 그렇게 중요하대.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서울 출마인데 고등학교 후배다 상관없거든요. 없는데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고등학교 후배 그거 밟으면은. 그래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마 이낙연 씨도 뭐 이 영광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영광 사람들이 또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막 그 사람들하고 또 상의해야 되고 뭐 복잡한 게 있을 겁니다 아마. 확실히 이게 또 수도권 선거랑 다른 지역 지역만의 선거는 그런 특유의 그런 감성이라고 이런 게 또 있더만요. 그러니까 그런 셈인데 만만치 않을 거예요 지역 구정하는 게. 이거 저는 근데 김윤 씨는 운동권에서 이 전면에 막 뒤에 배우였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나가서 마이크 잡은 적이 없다 보니까 저는 이분하고 박세일 선생이 그때 포럼을 한 3년을 운영할 때 이제 저도 공부하러 갔었고 이분도 공부하러 와가지고 박세일 한반도 미래재단인가요? 2006, 7, 8년 동안 같이 공부하는 기억이 있어가지고 뭐 저 지금도 잘 통하는데 그 당시 같은 막 극렬 운동권은 몰랐었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당시엔 이미 뭐 이제 달라져서 나오셨겠죠. 운동 상관 안 했지만은 뭐 어느 정도는 몰랐는데 이번에 그 대우자동차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게 아마 김우중 씨가 세계 경영을 할 때 이 세계 경영은 조직이다. 어쨌든 운동 조직 해놓은 놈이 잘할 거다 그래가지고 왕창 끌고 갔거든요. 그때 스카웃돼서
우크라이나 지사장이에요. 대우에서. 아, 이거 김윤 후보가요? 네, 그래서 그때 대우가 우크라이나하고 우즈벡에서 아주 뭔가 엄청난 이제 활동할 때 그걸 만들어서 제가 그 김윤 만났을 때는 운동은 전혀 이렇게 친기업. 오로지 신기업으로. 친기업. 네, 그러니까 기업하고 세계 시장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이 사람 같은 경우. 네. 아니 근데 이분이 광주 서울의 후보로 나오셨으면은 지역 민심도 좀 설명해 준 게 있습니까? 통화했어요. 어때요? 통화했고. 예. 왜냐하면은 이번에 국힘당이 광주를 8명을 다 공천했고 전남 8개 공천했다 해서 최다 공천했다 지금까지. 공천을 못 하거든 원래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김한길이 뒤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이 호남 공략을 시작했구나.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이 15% 얻었습니다. 호남에서. 15%? 박근혜가 예. 10%인데 더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 박근혜 때부터 호남에서 15% 20%만 얻으면은 늘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수 쪽에서는 윤석열이 15%로 이기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인 겁니다. 이게. 만약에 10%로 끊었으면 절대 못 이기는 거죠. 이 상황 자체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김한길은 대선에서 20% 30%까지 할 수 있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선에서. 아니 대선에서. 네. 예. 그러기 위해서 대선에 이제 후보를 왕창 내버리는 건데 이 1억 원 후보나 봤을 때 김윤 씨가 가장 이제 이 사령관 같아서 제가 통화를 했는데 지금 광주 다니고 있는데 예. 이재명에 대한 광주의 심판분위기가 워낙 세다. 그 자기는 이재명 심판하러 왔다. 광주 사람인 내가 안동 사람 이재명이 와서 왜 호남을 박살내고 있냐 먹힌다는 거야 지금 얘기가. 예. 그래서 지금 이 국힘당 같은 경우는 8명 전체가 20% 이상 다시 하는 것 같아요 상황을. 최근에 갤럽 조사에서요 이번 지난 조사에서 호남 지지율이 16% 빠졌습니다. 16%. 민주당이 정당 지지율 기준으로. 이제 50% 이하가 돼버렸는데 그 상황에서 어쨌든 호남의 대권 주자라고 얘기하는 이낙연하고 소영길이 동시에 들어가요. 거기서 민주당을 또 흔들 거고. 예. 그랬을 때 이제 그럼 호남 입장에서 이재명이라는 존재가 뭐냐는 거죠. 저 사람 현역 뭐지? 의원은 또 다 바꾸고. 예. 그리고 현역을 바꾸면서 이 순천에서 대형 사고가 터져버렸는데 뭐가 터졌습니까? 순천의 현역 의원을 날리면서 여성 지역으로 해가지고 권양엽 그 후보가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이재명 그 부인의 수행 실장을 꽂아버렸는데 순천이 이제 따지면은 이 순천에서 인물 자랑하지 말고 뭐 고흥에서 주먹 자랑 말고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그렇죠. 뭐 있는데 하여튼 여수에 돈 자랑하지 말고. 순천이 이제 이 인물과 이 이른바 교육 한마디로 이제 자기들 생각 호남에서의 최고 두뇌 지성짓다 생각을 해요 순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순천에서 이정 의원을 2번 당선시키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이제 이런 데인데 여기다가 진짜 아무 경력 없는 하나 꽂은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이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순천 선거를 많이 왔다 갔다 해봤는데 김경재 씨도 돕고 해가지고 저거 순천에서 엄청난 심판 받을 겁니다. 저 분명히 저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얘기 들어보니까 초나람 위원도 또 올해 도전했잖아요. 거기도 생각 이상으로 잘만 하면 그런 분위기를 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 좀 약합니까? 천하람 씨는 글쎄요 이게 순천으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현재 이제 호남이 어쨌든 분명한 거는 탈민주당 바람이 엄청날 겁니다.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현역을 떨어뜨린 건 좋은데 다 그냥 보면은 친 이재명계가 들어왔는데 이게 다 심판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